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화요일에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만관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알려주십시오. 먼저 코로나19 관련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부터 볼까요? 예, 어제 이제 11일 만에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2,000명 이하를 오늘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가 1,515명입니다. 예. 그래서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한 1,700명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1,700명대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렇게 낮아진 확진자 수가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제 목요일이 되면 검사 건수가 좀 늘어날 거거든요. 예. 그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긴 검사 건수가 휴일 마지막 날은 보통 한 절반 평일에 맞습니다.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백신 1차 접종률은 77%를 넘어섰고요. 접종 완료율도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차까지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6세와 17세 백신 사전 예약 진행되고요.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이죠. 부스터샷 예약도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그 임신부 그리고 12살에서 15살 예약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곧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여전히 불안감 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뭐 소아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서 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방역 당국은 권고는 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뭐 학생 본인이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와 협의한 후에 접종 여부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신 패스 이야기도 계속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을 했고요. 전 국민 대상 부스터샷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예를 좀 들었는데 예. 이스라엘 백신 패스 경우처럼 부스터샷 접종자에게만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 이런 게 그 이른바 단계적 일상 회복이랑 같이 가는 것이니까 예. 어떻게 상황이 이제 펼쳐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오징어 게임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자, 이게 넷플릭스가 서비스 되는 나라들에서 시청이 거의 다 1위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면서요. 예, 모든 나라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1위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다시 몇몇 자리를 좀 내주긴 했는데 예. 이렇게 모든 그 서비스되는 나라에서 1위를 달성한 거는 정말 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몇 개국이죠? 넷플릭스 총 서비스? 83개국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동안 이제 좀 고전했던 게 인도였는데 예. 인도 같은 경우는 자국 드라마의 인기가 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그 명문대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예전에 입시 문제에 다뤘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이제 코타 팩토리라는 드라마가 1위를 줄곧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 인도에서마저 이제 오징어 게임이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요. 뭐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 해외 언론들도 뭐 극찬하던데 보니까 또 간밤에 들어보니까 뭐 프랑스 르몽드에서도 뭔가 또 기사를 썼다고 하고. 예. 자, 그러면 이 넷플릭스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리네요? 뭐 사실 지금까지만 봐도 사상 최대 히트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참 문화의 파급력이 대단하다고 생각드는 것이 지난 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파리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다고 하는데 예. 이 체험관에서는 이제 달고나 뽑기도 가능했다고 해요. 달고나 뽑기. 예, 만약에 이거를 정말 그 모양대로 딱 성공을 하면 넷플릭스 한 달 이용권을 선물로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뽑기를 잘하면. 예. 자, 작품 속에 나오는 그 배우들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 인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SNS 팔로워 수를 보면 예. 뭐 적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1,000만 명 이상 그 팔로워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1,000만 보였고요. 명이요? 예, 정말 예.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배우 이정재 씨 등 주연 배우들은 미국의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현지 시각으로 5일에 녹화해서 6일에 방송됩니다. 현지 시각 5일 녹화. 예, 우리 시각으로 오늘 늦게쯤 하겠네요? 예.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넷플릭스의 영향력
여기에 대한 좀 우려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넷플릭스에 대한 뭐 견제의 목소리 혹은 우려의 목소리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예. 이렇게 여러 작품을 보려는 시청자 수가 늘면서 상당한 양의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료를 지불한 적은 아직 없는데 예. 유일하게 이제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불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예.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사용한 망 사용료를 추정하면 한 1,000억 원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SK 브로드밴드는 밝혔는데 예. 이런 망 사용료 문제 또 세금 납부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국감장에 이 넷플릭스 측 그 인사들도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와서 관련 내용들 좀 질의를 할 것으로 예. 보여서 여기서 좀 어떤 내용 오가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안관유 주십시오. 예, 세 번째는 스타벅스 직원들의 집단 행동 예고입니다. 아니 스탑스 직원들이 집단 행동한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이게 좀 최근에 과도한 마케팅에 직원들이 지쳤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만관유를 통해서도 스타벅스의 마케팅을 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예. 다회용 컵 이벤트가 발단이 됐는데 그동안 뭐 새로운 한정판 MD 상품을 출시할 때라던가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때 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객들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됐겠죠. 결국 지친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라는 취지로 트럭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시위를 한다고요? 예. 자 그러잖아. 그러면 이 다회용 컵 때문에 업무 부담이 과중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인기가 높았습니까? 예, 뭐 사실 똑같은 상품에 스타벅스 로고만 달아도 잘 팔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듯 정말 예. 뭐 스타벅스가 내놓는 상품마다 이벤트 상품마다 다 인기가 많은데요. 예. 지난달 28일에 진행한 다회용 컵 이벤트의 경우에는 그 한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대기 음료가 650잔까지 올라가고 예. 대기 시간이 4시간 반까지 느는 상황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날 이 이벤트뿐만 아니고요. 평소에도 뭐 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던가 코로나 이후에 인력이 줄었는데 보충은 잘 되지 않는다던가 예. 이런 문제들도 시위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국 스타벅스 측에서 무슨 뭐 반응은 나왔습니까? 일단 직원들의 시위 예고에 대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급여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예. 휴게 공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안관유 주십시오. 예, 마지막은요. 동료 경찰 성추행한 경찰관들 무더기 징계입니다. 무더기 징계라고요? 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예, 10명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지난 3월에 이제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신입 여경이 2년여에 걸쳐 조직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이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서 피해 여경의 속옷 위에 꽃을 올려두기도 했고요. 또 피해자의 성생활이 문란하다 뭐 이런 소문을 내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까지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결국 징계를 받게 됐죠. 정신 나간 행동들인데 보니까 예. 징계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가해 내용에 따라서요.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2명 등 5명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고요. 예. 감봉 2명, 견책 2명, 경고 1명 등 5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6명은 지난 8월에 이에 불복하면서 소청 심사를 냈는데 예. 소청 심사위는 11월 이후에 지금 판단을 내릴 계획이고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고가 해임이군요. 파면은 없네요. 예, 파면은 없습니다. 그래요. 아직 다 끝난 것이 그러면 아니네요?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리고 또 해당 피해 여경이 예.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찰 업무 과정에서 유실물을 분실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보복성 고발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 여경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조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복성 고발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관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